2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9월 21일 월요일 3교시에는 여러분들이 오늘 국어 시간 EBS 선생님과 함께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연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상 깊었던 일을 글로 쓴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이 친구의 글을 보면서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는지, 그리고 선생님이 주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일기를 쓰라고 안내해 드렸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는 친구들은 오늘 일기는 이렇게 쓰는 거구나 생각하고 공부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가슴이 벌렁벌렁 하던 날이에요. 선생님이 간단히 내용 알 수 있도록 읽어줄게요. 여러분도 어떤 내용인지 함께 잘 들어보세요. 9월 21일 월요일 날씨 하던 날. 오늘은 오랜만에 예은 언니랑 진우가 왔다. 진우는 나랑 동갑인 친척이다. 그런데 어른들이 나보다 생일이 빠르다고 오빠라고 부르라고 해서 아기 때는 진우 오빠라고 불렀지만 점점 오빠라고 부르기 싫었다. 진우도 자기가 나이가 많은 것처럼 보이니까 오빠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다. 다행이다. 사실 이렇게 웃는 표시는 이모티콘은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엄마가 감자 샌드위치를 해주신다고 감자를 삶는다고 하셨다라고 하면 더욱 좋겠죠? 엄마는 이모랑 베란다 캠핑 의자에 앉아 수다를 떠시고 우리는 내 방에서 블록놀이를 하며 놀고 있었다. 근데 말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줄을 조금 바꿨죠? 이걸 엄마가를 앞에다가 썼으면 너무 읽기가 힘든 글이 되었을 거예요. 이렇게 중간중간 줄을 한 번씩 바꾸어 주어도 좋고요. 그렇다고 모든 문장마다 줄을 계속 바꾸었으면 그래도 조금 정리가 안 되는 글이 되니까 한 3-4줄 정도 쓰고 내용이 좀 바뀔 때 글을 다시 한 칸 띄우고 새로 줄을 바꾸어서 쓰면 좋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탄 냄새가 났다. 내가 엄마한테 가서 엄마, 그 다음 표정, 어디서 탄 냄새가 나 했더니 엄마가 아이고 내 정신이야 하며 부엌으로 뛰어갔다. 요 물결 표시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감자 냄비에서 연기가 나고 탄 냄새가 나고 있었다. 엄마가 뚜껑을 열자 탄 냄새와 연기가 확 올라왔다. 당황했던 엄마가 냄비에 찬물을 붓자 수증기가 위로 확 올라왔다. 옆에서 우리는 놀라서 쳐다보고 있었고 이모는 소화기를 찾으러 가셨다. 그리고 줄 한번 바꿨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또 달라질까? 내용이 좀 바뀌죠? 다행히 불은 나지 않고 탄 냄새와 연기만 뭉게뭉게 피어올랐다. 엄마는 나보고 알려줘서 정말 고맙다고 큰일 날 뻔했다고 말씀하셨다. 옆에서 보던 나도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불을 쓸 땐 꼭 옆에서 지켜보며 요리해야겠다고 엄마도 나도 다짐한 하루였다. 아유, 선생님, 무슨 일기를 이렇게 길게 써야 돼요?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 할 얘기가 많아서 길게 쓴 거고요. 내가 그거 꼭 길고 짧은 게 중요한 것보다는 내 마음을 담아서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게 바로 일기이기 때문에 요렇게 큰 사건이 있었을 때는 요렇게 길게 쓰는데 보는 사람이 또는 쓰는 사람이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문단을 나누어서 쓰는구나 요 정도로 알면 돼요.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자, 언제 있었지? 9월 21일 월요일. 날씨도 맑은데 불이 날 뻔해서 걱정한 날이었구나. 9월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다시 언제 있었던 일인지는요. 9월 21일 월요일. 날씨도 맑은 날이었는데 불이 날 뻔했었구나. 그래서 언제 있었던 일입니다가에는 2020년 9월 21일 월요일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건 뭘까요? 자, 어머니께서 감자를 삶으시다가 연기도 나고 타서 불이 날 뻔한 일.
또는 어머니께서 감자를 삶으시다가 연기 나고 타서 내 가슴이 벌렁벌렁한 일, 이게 바로 이 글의 맞아요. 글감이에요. 여러분들 학습지에 보면 글감하고 땡땡하고 비어있죠? 요게 바로 글감이에요. 글감이라는 건 글을 쓰기 위한 재료예요. 아, 나 오늘 할 일에 대해서 쓰려고 했는데 어떤 재료로 글을 쓸까? 오늘 친구랑 놀았던 걸 재료로 글 쓸까?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려다가 못 나간 걸 가지고 재료로 글을 쓸까? 아, 맞아. 오늘 불 날 뻔했지? 아, 할 얘기 너무 많아. 그걸 재료로 내가 글을 써봐. 어디에서 있었던 일입니까? 아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기가 어디였지? 오늘은 오랜만에 예은 언니랑 진우가 왔다? 근데 엄마가 감자 샌드위치를 해주신다? 아, 어디서 일어난 일인지 정확하게 여기다 라고 말은 안 했지만, 그렇구나. 다른 친척이 놀러 왔고, 그 자리에 엄마가 계셨다는 건, 아, 우리 집에서 일어난 일이구나. 누구와 있었던 일입니까? 방금 나왔죠? 예은 언니랑 진우가 왔고요. 그리고 진우랑 나랑 동갑인 친척이에요. 아, 친척인 예은 언니랑 진우가 왔어요. 그리고 샌드위치를 만들어 주신 분 엄마였죠. 가슴이 벌렁벌렁했다는 사람은 나였죠. 그래서 나, 친척인 예은이 언니, 그리고 진우, 그리고 엄마, 요렇게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이 등장하는 일이었어요. 자, 아직 못 쓴 친구들, 네, 지금까지 선생님이 얘기해줬던 내용 지금 학습지에 정리하고 있죠? 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엄마가 감자 샌드위치를 해주신다고 감자를 삶는다고 하셨는데 엄마는 이모랑 베란다 캠핑 의자에 앉아서 수다를 떨고 우리는 내 방에서 블록놀이를 하며 놀고 있었고 탄 냄새가 이걸 언제 다 써요? 자, 뭐라고 쓰면 될까요? 네, 어머니께서 감자를 삶으시다가 어떻게 됐어요? 연기도 나고 타서 불이 날 뻔했다. 요렇게 쓰면 되죠. 요런 일이 있었다. 아까 선생님이 깜빡한 거 엄마도 계셨지만 수다를 같이 떠시던 이모도 등장인물에 있죠. 그래서 총 5명인데 선생님이 4명만 말했어요. 자,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어요? 제목에 있죠. 가슴이 어땠다? 벌렁벌렁벌렁. 네, 맞아요. 그래서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또 하나 다짐한 건 불을 쓸 땐 옆에서 꼭 지켜보고 요리해야겠다고. 누구랑 다짐했어요? 엄마와 다짐했다. 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다음 여러분이 지금 일기를 봤는데 선생님이 이거 웃는 이모티콘 쓰지 마세요. 물결 표시 쓰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요즘에 카카오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결 표시나 웃는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사실 정식 문장 부호는 아니에요. 이 두 가지는 빼주시고요. 문장 부호라는 건 문장의 뜻을 돕거나 문장을 구별해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사용하는 건데요. 문장 부호에는 여러분이 계속 쓰고 있는 마침표, 그리고 쉼표, 물음표,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등이 있어요. 지난 영상에서 설명했죠. 시장에 사과, 레몬, 딸기가 있다. 예를 들면 사과, 레몬, 딸기, 수박, 복숭아, 배, 방울토마토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할 때는 많은 단어를 연달아서 나열할 때에는 무엇을 쓸까요? 맞아요. 쉼표, 또 쉼표. 하지만 문장이 끝날 때는 이렇게 마침표를 써서 저 말 다 했어요. 문장 끝났어요. 라고 표시합니다. 주로 설명하는 말을 쓸 때 이렇게 마침표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2번 여러분 함께 쓰면서 푸세요. 나도 조금만 줄 수 있어? 라고 소리내어 말한 거죠. 소리내어 말한 부분은 대화 내용은 큰 따옴표를 써서 이렇게 큰 따옴표 2개. 그런데 한 큰 방에 아무데나 큰 따옴표를 쓰면 안 되고요. 1번, 2번, 3번, 4번 방 중에서
2번 방에다가 큰 따옴표를 이렇게 시작하시고 여러 번 이렇게 표시하시고요. 나도 조금만 줄 수 있어 하고 물음표는 크게 한가운데다가 시원시원하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 이제 말 끝났어요 할 때 큰 따옴표 마무리는 이렇게 마무리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콩나물 서 있는 콩나물처럼 이렇게 구구처럼 구는 구인데 색칠한 구. 자, 다음 이걸 다 완성해서 뿌듯하다 라고 생각했어요. 이거 무슨 따옴표? 네, 작은 따옴표. 그래서 작은 따옴표는 역시 큰 따옴표처럼 시작 작은 따옴표는 2번 방에다가 이렇게 표시하고요. 뿌듯하다 라는 거는 설명을 끝났죠. 그랬을 땐 마침표도 해주고, 아까 문을 쫙 생각의 문을 열었으면 이제 생각 끝났으니까 생각의 문을 또 닫아 주시는데요. 큰 따옴표처럼 생각의 문을 닫는 작은 따옴표도 구가 이렇게 구 모양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올바른 문장부를 쓰세요. 요거는 문장은 여러분들이 문제 먼저 풀고 선생님 정답 확인해서 채점하세요. 네, 이렇게 작은 따옴표. 왜 이거 작은 따옴표예요? 선생님 이거 말한 거 아니에요? 여기 써있죠. 나는 마음속으로. 또 하나의 힌트는 생각했다. 그러니까 작은 따옴표 넣고요. 궁금한 거 물음표도 넣고요. 그래서 나는 마음속으로 저건 뭐지? 라고 생각했다. 내 필통에는 연필, 지우개, 가위, 풀, 자 여러가지 물건들 또는 여러가지 단어들을 나열할 때에는 조금 쉬어갑시다. 하나씩 구분하기 쉽도록 연필, 지우개, 가위, 자 이렇게 연결해서 하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구분할 수 있도록 쉼표로 표시하고요. 쉼표는 1, 2, 3, 4번 방 중에서 1번 방 구석에다가 이렇게 쓰면 되고요. 3번 우유통에 우유가 많이 남아서 얘들아 우유 안 먹은 사람 있니? 라고 말했다 라고 했죠.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큰 따옴표를 2번 방에 써주고요. 여는 큰 따옴표 했으니까 닫는 큰 따옴표를 하는데 닫기 전에 물어본 거니까 물음표도 이렇게 네, 문장부 연습했고요. 오늘 21일 월요일 3교시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좋은 한 주 보내세요.